신봉하시면 안 된다. 내일 당장이라도 얘네들이 알트코인 거 던진다? 그러면 그 코인은 죽는 겁니다. 피델리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피델리티 요거 말씀드리는 거는 찌라시입니다. 공식 오피셜 뜬 게 아니에요. 찌라시라는 거 아직 확인된 거 없다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라 그럴까, 진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일이 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진짜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좀 각색이 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진짜 거짓말인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높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피델리티는 사실 이거 놀랍나요? 놀라우신가요? 피델리티가 지금 찌라시가 뭐가 돌고 있냐면은 그레이스케일을 인수 작업 중이래. 지금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있고 여러 개 나눠져 있죠. 우리 파운드리도 있고 채굴부터 여러 가지. 지금 거의 그레이스케일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은 애플이란 표현이 맞겠다. 그 정도 영향력을 끼쳤던 게 누구다? 그레이스케일. 또 그 CEO 누구예요? 베리 실버트. 돈나무 언니는 캐시우드 언니고. 자, 그러면 그렇게 거대한 이런 기업들이 담은 아니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라서 샀어요? 사촌동생이 그렇게 샀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안전은 하네. 아예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건 아니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배웠던 거 뭐였죠? 그레이스케일 베리 실버트 트위터 하는 거 그거 보여주면서 신봉하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간다, 갖고 갈 겁니다, 믿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레이스케일이 한창 잘 나갈 때 코인이쇼 이런 말씀 드렸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어떤 말씀 드렸었죠? 기억하시는 분 한번 올려주세요. 그레이스케일이 한창 잘 나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잘 나갈 때 얘네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얘네들 없어질 수도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기억 안 나시나? 없어질 수도 있다 기억하시는 분 1번. 없어지던가 아니면 갈기갈기 쪼개져서 누구한테 인수당한 거나 흡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신봉하시면 안 된다. 내일 당장이라도 얘네들이 알트코인 거 던진다? 그러면 그 코인은 죽는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원망할 거야? 베리 실버트한테? 트위터 할 건가? 그레이스케일한테? 아니면 해당 그레이스케일 베리 실버트 이런 찬양하고 이런 그 방송을 보여주신 분한테? 본인 책임이지. 자, 그러면 한 가지 한번 반대로 볼게요. 그레이스케일을 바라보고 있어. 야, 암호화폐 시장에 크립토 시장에 애플 역할을 하고 있는 저놈이, 그거를 바라보는 기존 기득권들, 금융 세력들,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레이스케일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대출이면 대출, MM이면 MM, 채굴이면 채굴, 안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규모가 어마무시했어요. 왜? 비트코인을 60만 개, 70만 개를 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겠죠. 이더리움도 뒤집어지고, 이더리움 클래식 뒤집어지고,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야, 너네가 뭔데 갑자기 그레이스케일 너네 몇 년 만에 생겼는데, 우리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부터 그때부터 돈놀이 해가면서 열심히 키워왔는데 골드만삭스가 좋게 볼까? JP모건이 좋게 볼까? 당연히 안 좋게 보겠죠. 그럼 걔네들이 안 좋게 봐. 어떻게 할까? 갈기갈기 짓밟거나 아니면 갈기갈기 짓밟아서 가치를 떨어뜨려 놓고 지네들이 헐값에 인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거 다 우리 2년 3년 전에 배웠던 겁니다.
지금 처음 드린 얘기가 아니에요. 오랜만에 들어서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처음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피델리티가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그때부터. 피델리티 몇 개 있을까? 비트코인. 아마도 그레이스케일보단 더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크립토 시장에 어떻게 보면 애플 역할을 하고 싶어. 진짜 우리가 피델리티가 블랙록을 넘어서서 전세계 1등 자산 운용사가 되고 싶어. 그럼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 가장 빠른 방법. 비트코인을 사던가 아니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기간을 헐값에 인수를 하던가. 자, 피델리티 소셜미디어에서 소문 확산. 지금 어떤 찌라시가 도냐면은 피델리티 전세계 3등입니다. 얘네가 운용하는 자산이 4조 2,400억 달러예요. 전세계 3위. 얘네들이 그레이스케일을 인수해서 그 GBTC, 그 비트코인 현물 상품을, 비트코인을 통해서 현물 ETF를 신청한다. 요게 지금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그 실버게이트란다. 베리 실버트가 게리 겐슬러 SEC한테 가가지고 우리 GBTC 상품 요거 비트코인 현물로 돌려주세요. 수도 없이 수차례 요청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빠꾸 먹었습니다. SEC 얘네들 한 팬데 똑같이 해줄까? 신규한 애들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안 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해줄까? 기존의 금융권 애들 금융권 애들이 인수를 해서 다시 재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걔네들한테 그 기업이 무너지면서 걔네들이 그 가져가고 나중에 추후에 스리슬쩍 넣어주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GBTC는 지금 베리 실버트가 갖고 있는 상태로서는 현물 ETF 승인 절대 안 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늘 힘든 거 딱 느껴지시는구나. 자, 그러면 피델리티가 비트코인 있다 없다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고 이미 있다고 한 거를 뭐 얘기를 했으니까 블랙록은 어떡할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 아니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무조건 보유하고 있다. 지네들이 갖고 있으니까 상품화해서 팔겠다고 요청을 하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 14만 개 갖고 있는 기업을 1대 주주가 블랙록이죠. 이거 말고도 각종 채굴 회사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누구다? 블랙록이죠. 자, 요것도 한번 맞춰볼게요. 신기합니다.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고소한 뒤에 7일 뒤, 일주일 뒤에 블랙록,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위즈덤트리, 인베스먼트 얘네 기관들이 우리 암호화폐 시장 진출합니다. 이전에 한다고 했던 애들은 움직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갔습니다. 뭐 샀습니다. 여기 진출할 겁니다. 움직임들을 공표하고 있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게 과연 우연일까? 자, 블랙록 이후에 인베스코 비트코인 현물 ETF 재신청했대. 우연일까? 우연이라면 너무 맞아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어떤 장면을 보고 계시냐면은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던 재개발. 우리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재개발과도 같다. 기존에 있던 막 오래되고 막 노후한 주택들 다 쓸어담고 아파트 쓸어담고 거기에 새 아파트 짓고 새 주택 짓고 기존의 암호화폐 오래된 암호화폐 코인들 기업들 거래소들 VC들 싹 다 죽인 다음에 기존의 금융권 애들 강자들 블랙록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이런 애들이 그 자리에 쑥 들어오는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손바뀜이 일어나려면 죽이거나 싸게 먹거나
좀 헐값에 인수한다고 하고 지금 그 골드만삭스도 그러고 있고 피델리티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대다수의 기존 우리 금융권들, 전통 금융권 애들, 기득권 세력들,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합리적인 의심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갑을 못 봤으니까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왜?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상품을 만들고 수많은 유동성들을 끌어올려서 비트코인의 가치를 올려야겠죠. 그러려면은 저점에서 지금부터라도 쭉 담겠죠. 지금 늦었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장에 뭐 1, 2, 3, 탑 3, 뭐 탑 5 안에 들려면은 지금 담아서는 비싸니까. 자, 그럼 우리가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블랙럭이고 뭐 시타델이고 피델리티고 찰스 슈왑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재개발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들어갑니다. 내가 블랙록인데 지금 전세계 국가들이 어떤 걸 하고 있죠? 전세계 중앙은행, 연준, 한국은행 뭐를 하고 있나요? 뭐를 하고 있죠? 탈달러? 긴축. 맞죠? 금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몇 개의 국가들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국가들은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에 있는 유동성들을 회수하기 시작했어. 그러면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한정적이죠. 적겠죠. 자, 그러면 내가 블랙록이야. 피델리티야. 2014년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 했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현물 ETF 승인을 딱 받아서 상품화해서 가격을 올리고 싶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려면 비트코인의 유동성이 몰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만큼 그만큼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은 외부 시장에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비트코인을 그 유동성을 옮겨야 될까? 비트코인을 우리가 주로 투자하고 있는 알트코인에서 비트나 이더로 옮겨야겠죠. 물론 이더는 좀 수급을 비트보단 적게 받겠죠. 이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막 리플, 뭐 폴리곤, 뭐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이슈 포트폴리오 좋아. 없어지고 뭐 앞으로 뭐 망할 거다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살아남는 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웬만해서는 비트코인을 절반 이상, 코인이슈가 중간에 50%까지 비트코인 담으세요 하다가 7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상향 조정한 이유가 뭘까? 갑자기. 앞으로는 외부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VC들, 기관들, 세력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리플에 있는 투자자들, 폴리곤에 있는 투자자들, 알트코인에 있는 투자자들을 비트코인으로 모셔와야 될 겁니다. 얼마 전에 셀시우스 7월 1일부터 알트코인들 그거 시장에 매도하면 비트나 이더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 셀시우스도 기관입니다. 셀시우스가 모를까? 이런 전후 내막을? 코인이슈만 알고 있을까? 셀시우스도 더 잘 알지. 그러면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몇 주 전에 코인이슈가 비트코인 도미네이션 올라갈 겁니다. 알트 페니셀 나오면서 알트 도미네이션이 비트코인 도미네이션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비트코인 도미네이션 50% 넘어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알트코인 위험합니다. 폭락합니다. 없어질 겁니다. 안 좋은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된다? 뭐 코인이슈 포트폴리오도 있을 거고 남들이 추천해서 산 그 알트코인들도 있을 거고 그 중에 다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다. 기존에 뭐 기득권 세력들이라던가 피델리티가 예를 들어서 뭐 해당 알트코인 하나 갖고 있었다, 모으고 있었다. 얘네들은 사는 겁니다.
대신 확률적으로 떨어지겠죠. 몇천 개, 몇만 개 중에 한 개가 선택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트코인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벌어진 일. 어차피 벌어진 일 갖고 가자. 믿고 가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 내가 현금이 있고 코인을 담는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매수를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비트코인이 몇 프로나 있지? 얼마나 있지? 충분히 우리가 상승장 가서 반감기 이후에 지나가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개수일까? 만족할 만한 개수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비트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그것도 계산 한번 해보시고. 위험합니다. 이래서 알트코인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작년부터 1절 알트코인 말씀 안 드리죠. 아까 뭐 알고랜드 마이너스 20 몇 프로고 비트코인은 뭐 15% 수익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코인이슈가 정규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알트코인을 사라고 단 한 번도 2년 동안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작년 연초부터. 물론 매수 매도는 아예 말씀을 안 드리지만, 멤버십 그 Q&A 방송이나 시그널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무조건 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비트를 절반 이상 무조건 절반 이상 하셔야 된다. 앞으로 알트들 도미가 좀 더 빠질 가능성 높습니다. 높고 그게 비트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막 도미넌스가 막 70% 80% 갑니까? 코인이슈님 그러기에는 힘듭니다. 왜 힘들까? 맞아. 초기에 비트코인 매수는 50대 50이라고 했어. 근데 멤버십 시그널 중간에 한번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비트를 70%를 올리세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도미네이션이 왜 80% 90%까지 갈 수 없을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알트들이 움직일 것 같은데, 알트에서. 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예전보다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알트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로 어떻게 된다? 나눠질 겁니다. 양분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트는 예전에 막 우리 2014년도 막 18년도 이럴 땐 비트 도미네이션이 막 97%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도미넌스죠. 도미네이션을 계속 하네. 죄송합니다. 도미넌스. 또 이거 딴지 걸까봐 또. 근데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USDC나 USDT의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기는 힘들다. 한 가지 상식까지 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을 창피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아라. 소중한 순간을 기회로 바꿔주는 도구가 될 것이다. 코인 이슈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